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죠. 이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요.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38.1%를 랭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보면요. 충청도하고 PK, 호남 지역에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정당 지지율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리얼미터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이게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 백현동, 야시아 디벨로퍼, 이 정바울, 이 수사를 받아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풀려났는데, 이 수사를 좀 무마시켜주겠다. 그래서요, 또 이 정바울한테 돈 13억 원을 이 가로챈 또 사람이 있네요. 요거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고검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고검장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도 또 이재명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챙겨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석 차장검사 지금 이제 이 전보 발령됐잖아요. 자, 후임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후임 검사가 또 누군지 뭐 당연히 지금 대검 검사장급 인사가 내려갔는데 이걸 보면 수사 능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민희가 지난번에 인삼 광고를 유튜브 방송에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정지 조치를 먹었는데 다시 인삼 광고를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알 수가 없네요. 예, 조민, 조국,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경심. 요즘 이거 조민희가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20분간에 걸쳐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4.7을 11월 둘째 주에 찍었어요. 2주 전에. 그러고서 35.6, 38.1. 그래서 34.7로 기준으로 하면 3.4%가 올라갔고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은 2.5%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율도요. 지금 이제 2주 전에 60.2 정점을 찍고 다시 살살 내려와서 58.9%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10월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주가 35.7였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10월 세 번째 주는 32.5. 그러니까 최저치로 떨어진 거 이 후반 9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던 32.5.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부터 살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8.1. 그러니까 한 6% 정도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긍정평가율이 이제 올라갔고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요. 이 충청도에서 7.5 그리고 부울경에서 7.2 그리고 호남에서 대폭 올랐습니다. 6.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만 1.9%가 빠졌고 연령대로 보면은요. 20대, 30대에서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은 60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도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좀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호남.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20대, 30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도층. 그러니까 취약 이 기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후적으로 말이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정당 평가율을 보면은요. 자, 이거 웃기죠. 아니, 이 판에 지금 민주당이 청년 비하, 노인 비하, 뭐, 온갖 비하란 비하는 다 나오잖아요. 여성 비하. 이제는 서민 비하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4.6에서 47.1로 2.5%나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7.1에서 35.5로 1.6%나 떨어지느냐.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오지만요. 암컷 이걸로 그냥 정치권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0.1%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2.5%나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1.6%가 떨어졌는데 그거에 거의 2배인 2.5%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욕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빠졌냐? 국민은 인천 경기하고 서울에서 많이 빠졌어요. 예, 국민은 인천 경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중도층에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좀 재밌는 게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호남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전라도에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상승은 또 이 충청도에서 했는데 또, 그리고 민주당은, 충청도에서,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 윤 대통령이 올라간 충청도에서 민주당도 덩달아 올라갔어요. 무려 6.6%. 야, 이게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 5.5%. 참 이거 알 수가 없는. 예. 그리고 여성 측에서 이게 3.9%나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리얼미터가 뭔가 장난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런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백현동 수사가 또 다른 새로운 갈래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무슨 보도냐? 여러분들 이제 백현동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백현동 비리가 김인석과 이 정바울, 그렇죠? 그리고 김진성. 이 김진성은 위증 교사 혐의로 지금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남시의 이 실무진들 중심으로 로비를 했고 그리고 김인섭이는 정진상과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로비를 했고 그 덕을 누가 받았냐? 아시아 디벨로퍼인 시행사 정바울이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정바울이가 지금 이제 수사를 그동안에 쭉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수익은 한 3,16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김인섭한테 이제 또 이제 뺏긴 거죠. 이 봐줬으니까 돈 내라 해가지고 김인섭한테 또 돈을 줬잖아요. 수십억을 줬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한테 접근한 또 이 범인이 있어요. 예, 접근해서 이 기업체 이동규 전 KH 부동 디벨로프먼트 회장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행사인 것 같아요. 이름으로 부동산 디벨로퍼면 전부 시행사잖아요. 이동규 전 회장한테서 지금 이제 이 회장이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선 수재. 자, 그런데요. 야, 이거 뭐, 이 문어발식 이 카르텔인 것 같아요. 이제 이동규가 돈 13억을 이제 뜯어내가지고 냈는데, 요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 예, 그래서 전직 검찰, 그리고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검 반부패 3부에서는요.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이 걸려들었고 그리고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지금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야, 임정혁, 곽정기 제가 뭐 곽정기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은 저도 뭐 좀 아는 사람인데 참 놀랐습니다. 이 서울고검장까지 하고 아주 뭐 깔끔한 그런 검찰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거 뭐 이제 압수수색을 가지고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회장이 말이죠. 이 디벨로퍼, 그러니까 시행사 회장, 그러니까 이동규 회장이 13억 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무마시켜주겠다면 이게 수사가 무마되려면 경찰도 무마해야 되고 검찰도 무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이 검찰의 고의선, 그러니까 13억 원을 지금 가로챈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백현동의 수사의 한 중요한 갈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도요. 여러분들 꼭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게 새로운 디벨로퍼 회장인 이동규 그리고 새로운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죠.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이제 곽정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요런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면은 이 사안을 앞으로 팔로우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수원 이 지검 이정섭 2차장이죠. 이정섭 2차장이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일부 사례는 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이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누가 맨 먼저 했느냐? 바로 김의겸이가 이 국감장에서 맨 먼저 터뜨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로 돼 있고 이제 보직이 변경됐는데 그동안에는요. 이 별도로 임명을 하지 않고요. 이정섭 후임으로는 지금까지는요. 지금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겸직을 했어요. 겸직.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원지검 지금 1차장 검사 강성용 검사인데요. 연수원 31기인데 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벅차다는 거예요. 이 수사 사건이 워낙 크고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안명수 진무 대리를 발령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진무 대리인데 이제 곧 대리자를 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안명수는요, 대검에서 현재요, 마약 조직범죄 기획관을 지금 발령 조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정섭 차장검사 이렇게 이제 이제 정식으로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 왜 그러냐면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별도 구속영장을 천다. 이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전략인데 이거를 대리 근무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딱 본인이 지금 차고 들어서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 대리를 발령낸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요,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규모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그 다음에 결제 부담, 그리고 주요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서 1차장이 2차장을 겸직하는 것으로는 업무 공개를 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차장에 대해서도 별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그리고 다른 일선 검찰청의 차장급 인사를 수원지검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연쇄 인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했다. 그래서 대검에 있는 범죄기획관을 쏙 빼서 딱 갖다 이제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리 발령을 안 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수사량의 방대한 측면, 수사의 다급성과 긴급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별도 발령을 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이가 이제 이거를 폭로함에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이 2차장 검사가 2020년 12월에 엘리시안 강청 리조트에서 이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차량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고요. 요 사건은 지금 이제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 최근에 대전 고검 감사로 인사 조치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사건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요 사건도 여러분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계속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요 사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잘 이렇게 챙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도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도 지금 이제 별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검에도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고발했어요. 왜 그러냐? 현직 검사의 수사는 반드시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느냐? 공수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공수처로 전부 다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 조회 사주한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것은, 지금 이제, 뭡니까? 조회를 사주한 의혹이 있다. 요것까지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들 시켜서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거. 예.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처가 가사 도우미의 전과를 갖다가 불법으로 조회했다. 예. 요것이 이제 이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가사 도우미들의 전과, 불법 조회한 경력, 불법 조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서 이제 사실상 이미 이제 우리 검찰총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요대로 이제 이정섭 검사 사실상 이제 이 검찰에서 보호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대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킥스 서버를 열람해서 이정섭 검사가 불법 전과 조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목된 인물들의 범죄 경력을 검색 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정석 검사와 알고 지낸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와 같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 조회한 흔적이 드러났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부는 그 이정석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구성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이 강제 수사의 성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이제 대검 등에서 처음에만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부인했고, 그리고 이정석 검사도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엄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점 의혹 없도록.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이런 이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어설프게 내 식구 감싸기에서는 망한다. 그렇게 제가 첫 논평에서 한 바 있는데, 실제로 조금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안병수 지금 직무대리, 이게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요, 대검 마약 조직범죄 기획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범죄니까 이제 하여튼 범죄, 이 특수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대검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검 발령 전에는 의정부 지청에 고양지청 차장 검사를 했고, 또 부산지방청 대검 감찰과장도 하고요. 또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파견 근무도 했고, 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부부장 검사도 했고, 지금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학경력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뭐 크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신상, 이분이 이제 과연 어떤 분인지 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요, 충분하게 이제 연수는 사법시험 41회고, 그러니까 연수는 32기로 지금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감찰 이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거쳐서 올 9월 대검 마약 조직범죄 기획관에 임명이 됐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조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민. 잃어버릴만 하면 조민이 나와요. 아,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야, 참 이게 이 조국 집안이요, 완전히 지금 앵벌이 집안이 된 것 같아요. 판매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 이건 이제 기부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입장을 뭐라고 내놨냐면, 식약처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합니다. 앞으로 식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의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광고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한번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식약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뭐가 문제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광고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쪼민에다가 실버 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 사과, 그동안 혼란들인 데서 사과를 하고, 수익금 중에요, 1,000만 원은 대한고려홍삼 이 쪼민 이름으로 이 자원학교, 즉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라고 해요. 여기에 기부되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이 광고에서는 내가 먹어봤더니, 야, 면역력이 굉장히, 내가 홍삼을 한 달 동안 먹었는데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 요것이 이게 면역력이 한 달 먹어서 좋아졌다. 이게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 표시 광고 관련 법률 위반해서 유튜브에 조치해서 영상이 삭제된 바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자, 그래서 당시에 조민이는요, 초보 유튜브로서 광고금이 적어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 그러면서 사과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조민이가 다시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정경심이도 이제 곧 책을 발간해요. 아마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이 책 나오죠.
DK 논문 있죠.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하는 조민의 책자 있죠. 이 광고 수입 있죠. 온 집안이 앵벌에 나섰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가족.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단군인의 최대의 기록을 많이 세운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과 조국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